꼭 알아야 할 데이트 법칙을 마스터하세요. 1편에서 5번째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코칭합니다. 6번째, 관심이 있음을 제3의 상징으로 표현하세요.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직접 직설적으로 표현하나요? 아쉽지만 이 말은 참 낭만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상대가 안경을 쓰고 나왔다면 안경이 참 어울리네요 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렇다면 상대는 이렇게 말한 것 보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저 축구는 할 줄 몰라도 보는 것은 좋아해요 라고 표현하세요. 상대의 상상의 폭은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7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남녀 관계를 망치는 악성 요소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다면 내적인 심리 상태를 돌이켜 봐야 하지만 연애에서는 두 가지를 갖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외모만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고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굳어진 선입견이 모든 관계에서 떨쳐버려야 할 악성 요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분들의 심리적 상태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깊은 심리를 분석해보면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했음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8번째, 지속적인 연애를 하려면 사랑의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사람은 독립과 소속이라는 배치되는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소속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의 욕구 또한 발현됩니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랑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랑의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지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균형추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번째, 연애가 지속되려면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있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목표가 없는 커플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생각에 일치점이 없고 공통의 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를 연결하고 붙잡아 두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여행이 될 수 있고 일상의 계획일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약속도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커플은 태풍을 한번 맞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사랑 앞에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연애 때 남녀 간 관계는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것마저 포용하면서 상대를 받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존심은 상대가 있을 때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은 상대가 없습니다. 사랑을 쟁취한다고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겠다. 어불성설이지요. 자존심을 매우 중요시해서 조금이라도 상할 것 같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자신의 심리에 있지만 상대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연애 법칙의 기본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연애를 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은 채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충분한 무장을 하고 나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전장입니다. 우선 자신부터 충분히 무장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